안녕하세요. 신희선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도 해보고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시청자분께서 저희 한국말로 의뢰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저희가 한국말로 질문을 받고 한국말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몇 주 동안 갖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 및 그 외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심지어 전혀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은 저희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만약에 렌트를 하고 계시면 Covenant of Quiet Enjoyment이라는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아파트나 어떤 세를 들어서 살면서 랜드로드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거나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침범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문서상에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생활하면서 층간소음이나 악취나 그런 거에 방해를 받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 해결하시면 안 되고요. 랜드론한테 그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근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층간소음이면 녹음을 하셔도 되고 녹음을 하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언제 녹음이 됐는지를 녹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녹음된 거를 랜드로드한테 넘기실 때는 문서상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그게 보내졌는지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일에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여러 번 신청을 하셔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랜드로드한테 여러 번 노력을 했고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시면 나중에 랜드로드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reasonable standard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거나 어떤 수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흔히 아마존에 가면 데시벨 메저먼트 하는 그 툴이 있거든요. 데시벨 메저먼트 툴을 사셔서 데시벨을 재신 다음에 그 소음이 얼마간에 지속이 되고 그 소음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을 하신 다음에 증거를 남기셔서 그거를 가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훨씬 큰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만일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나한테 계속 이런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변호사한테 내가 이런 증거를 수집했으니까 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변호사분들께서 그걸 바탕으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십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보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의료에 관련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그런 영수증을 받으시고 같이 제출하시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인랜드 코로나 지역에 있는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약 6개월 전에 새벽에 누군가 철문을 들이받고 건물 입구를 파쇄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 차량 번호판이 카메라에 찍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등록된 주소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나왔는데 $10,000 정도이며 보험의 디덕터블 비용과 같습니다. 억울하지만 이제 지쳐서 결국은 교회 비용으로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DMV에 조회를 해서 변호사들이 차량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폼 자체는 NIF 11612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그냥 시민들이 제출할 수는 없고요. 변호사가 직접 이 사건에 관련돼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DMV에 신청을 할 수 있는 폼인데 만약에 등록이 돼 있고 오너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거기 이제 누가 이 차량의 주인인지, 그 다음에 거기 만약 보험이 붙어 있다면 보험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보험 인포메이션이 없이 이게 무보험 차량이고 오너 인포메이션만 받으셨다면 교회라고 하더라도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 가셔서 소액 재판을 신청하셔서 $10,000까지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액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LA 코트 웹사이트 가시면 한국말로도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버타임에 관련된 문인데요. 직급이 매니저고 만약 미니멈 웨이지 2배면 오버타임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샐러리만인가요? 아니면 아울리도 적용되는가요? LA와 캘리포니아는 웨이지 법안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하는 법안은
샐러리가 만일에 이 미니멈 웨이지의 2배면 오버타임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오버타임이 적용이 안 되는 기준은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직급은 매니저가 만일에 그런 샐러리를 받고 2배 이상의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고용을 했다면 오버타임을 받으실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매니저 직함을 받았는데 사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계속 본다면 그 일들이 50% 이상이라면 매니저 분들이라고 해도 미니멈 웨이지 2배 샐러리 받으셔도 오버타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증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아마 리서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계속 해와야 되고, 제 생각에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내가 몇 시간 오버타임을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이런데 내가 하는 일에 오버타임이 적용이 안 되는지를 노동법 변호사한테 직접 가셔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다음 질문은 가게에 10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8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브레이크나 점심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7시간 일한 걸로 되어 있는데 1시간 페이 런치로 계산해서 8시간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아래에서는 5시간을 일하면 1시간의 런치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30분의 런치를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면으로 그걸 사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웨이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직업도 있죠. 아웃사이드 세일즈라든지 많은 직업들이 계속 밖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연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exemption을 받긴 하지만 만약에 보통 그냥 일을 하시면 5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꼭 점심시간을 가셔야 되고요. 사장님들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은 꼭 아울리 체크인하고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걸 사용하셔서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커버가 안 된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우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려놓고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사고 후 정신을 차리고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버를 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이 리젝트되고 오히려 보험회사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버 웹을 통해 우버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콜을 기다리는 중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collision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차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현재 저는 두 보험을 통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가 나오면 상대방 인슈런스 통해 클레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을 기다리다가 사고 났는데 제 보험은 우버를 통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고 우버는 우버를 안 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고 저는 이 두 보험회사의 말이 서로 말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우버를 하시면서 아니면 우버를 사용하시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버는 사실상 상업용 차량이라고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버가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이 우버 드라이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은 우버 드라이버 분께서 자신의 차량으로 우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손님을 받고 차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지가 않고요. 하지만 내 자차 보험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는 내가 우버를 운전하는 동안에 내 보험에 우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보험회사는 이게 상업용 차량으로 자기 차량을 운행한다고 간주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에 우버를 하시고 계시면 내 자차 보험에 우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가입한 차량의 보험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큰 사고를 겪으시고 상해를 입으셨다면 그 운전자의 보험 또는 운전자가 그 차량 보험 말고 더 엄브렐라 커버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애디셔널 보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노동법, 교통법, 그리고 렌트, 리스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해드렸는데요. 미주 중앙일보에 가시면 폼이 있는데 거기 질문이 있으시면 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의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6시에서 8시까지 한인 변호사 협회 LA 지부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오시기 전에 질문이 뭔지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전문 변호사들이 책정이 돼서 답을 해드리게 됩니다. 직접 저를 찾아와서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독과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